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균열 해리스 vs 트럼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테마에서 돈을 잃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란, 바로 대선 후보자에 대한 기술 거물들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왜 실리콘밸리의 우정과 사업 관계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오랜 기간 동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 내부에서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물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와 비노드 코슬라, 그리고 에런 레비와 데이비드 삭스 같은 인물들이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오랜 우정과 동료 관계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기술업계의 다른 진보적인 인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인물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사업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투자하고 협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적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사업적으로도 결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크스의 CEO 에런 레비와 투자자 데이비드 삭스는 트럼프 지지와 해리스 지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삭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며 이를 드림팀이라 표현했지만 레비는 이를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의 인물들은 해리스가 추진하는 부유층, 과세나 신흥산업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트럼프 지지를 더욱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기술업계에서 정치적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지지자들은 텍사스 게이머러와 같은 단체를 조직해 그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물들은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의 연대를 통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해리스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은 실리콘밸리 내 일부 억만장자들의 트럼프 지지가 기술업계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모금 활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술업계 인물들은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GYNGA의 공동 창립자 마크 핑커스는 우리는 모두 너무 멀리 갔다며 양측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기술업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물들 사이에 치열한 대립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우정과 협력 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앞으로 실리콘밸리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인공지능 테마 ETF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임스 맥킨토시가 작성한 기사를 바탕으로 왜 인공지능 테마 ETF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테마 ETF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여러 주식이나 자산을 한데 묶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테마 ETF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NVIDIA와 같은 AI 기술선도 기업들이 ETF에 포함되죠. 아이러니하게도 NVIDIA의 성공이 인공지능 테마 ETF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공지능 테마 ETF는 원래 다양한 주식의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NVIDIA가 시장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몇몇 ETF들은 오히려 이 거대 기업에 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I 테마 ETF가 시장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 퍼스트 트러스트 AI 및 로보펀드는 NVIDIA에 고작 0.8%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이버 보안 기업인 블랙베리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주요 AI 기업에 적게 투자된 ETF는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테마 ETF에는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테마 정의의 어려움입니다. NVIDIA 같은 기업은 인공지능 ETF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테마 ETF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NVIDIA는 게임, 비트코인, 그리고 채식주의나 성별 다양성 ETF에도 포함됩니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인공지능 테마에 적합한 기업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타이밍의 어려움입니다. 인공지능 테마가 대중화되기 전에 투자한다면 성과가 미미할 수 있고 이미 대중화된 후에 투자한다면 가격이 너무 높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ETF가 버블 기간에 출시되었다가 나중에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의 어려움입니다. 테마 ETF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장의 유행이 변하면서 많은 펀드가 청산되거나 전략을 바꾸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21년에 출시된 50개의 메타버스 펀드 중 이미 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테마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ETF의 이름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펀드가 실제로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인덱스를 따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또한 펀드가 말하는 것처럼 기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테마가 유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너무 유행하는 테마는 거품이 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꼭 살펴보세요. 테마 ETF의 수수료는 일반적인 시장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선 수수료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테마 ETF에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큽니다. 투자 시에는 ETF의 구조와 성과,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